야, 여러분. 오늘 또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참금의 속마음 폭로 샵 4. 푸방이.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오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크크크크.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이?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CC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내 여동생의 시신에서 남편 쪽 여동생의 지문과 20명이 넘는 남자의 DNA가 발견된 순간 나는 모든 연을 끊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동생의 유고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 무너진 마음을 겨우 붙잡았다. 다시 고서연을 만난 건 5년 후 자선 파티에서였다. 한 후원기관의 이사가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탄 버피님, 해외로 가신 그 해 총재님은 줄곧 당신을 기다렸답니다. 그 여동생다는 사람은 그 이후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 누구의 고백도 받아준 적이 없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고서연이 걸어왔다. 5년 만에 마주한 그는 여전히 완벽했다. 다만 눈썹 사이엔 예전엔 없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잠시 날 바라보더니 많은 말을 삼킨 듯 조용히 인사했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담담하게 답했다. 재회의 설렘 같은 건 내겐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말이 끝나자 고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생에서 결혼기념일날 나는 임신 확인서를 들고 12시간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결국 마주한 건 처참히 지지겨진 여동생의 시신. 그리고 재판정에서 범인을 숨긴 남편 고서연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그에게 따졌지만 그는 날 냉동실에 가둬버렸다. 아윰, 이제 좀 그만해. 여동생은 죽었어. 반반이는 아직 어리고 앞으로 갈 길도 먼데 감옥에 가면 그 아이 인생은 끝이야. 여기서 진정하고 용서각서에 사인하면 꺼내줄게. 그렇게 12시간 냉동창고에 갇혀 반쯤 얼어 죽었다. 눈을 뜨자 나는 과거로 돌아와 있었다. 바로 그가 나한테 용서각서를 들이밀던 그날로. 고서연은 내 손목을 잡고 종이를 내밀었다. 아윰, 한 번만 이해해줘. 여동생은 갔고 이제 편히 쉬게 해줘야지. 반반이는 막 졸업했잖아. 기자회견에서 그냥 사고였다. 네 여동생이 원했다. 라고만 딱!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의 뺨을 내려쳤다. 고서연! 너 사람 맞아?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내 여동생 덕분이야. 네 몸엔 그 아이의 피가 반은 흐른다고. 그는 멍해져 있다가 한참 뒤에야 말했다. 아윰, 이미 지난 일이야. 사람은 앞을 보고 살아야지.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청금의 속마음 폭로. 푸방이.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하오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크크크.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이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책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네가 말하는 앞이라는 게 살인자를 감싸는 거야? 내 여동생 시신에 수십 개의 상처가 있었어. 그걸 너가 자발적이라고 말해? 각서를 찍고 그의 얼굴에 던졌다.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반드시 범인을 감옥에 쳐넣을 거야. 돌아서려는 순간 토반반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애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였다. 언니, 우린 그냥 아내랑 장난친 것뿐이야.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그녀를 발로 걷어찼다. 그럼 너도 20명한테 당해보고 장난이었다고 말해봐. 고서연이 토반반을 끌어안았다.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해? 네가 한 짓은 내 여동생이 겪은 고통의 10,000분의 1도 안 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야. 몇 걸음 걸었을 때 그의 냉랭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다. 계속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내가 말 한마디면 이 도시에서 네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는 없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가 이 정도로 잔인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다시 살아온 인생이다. 이번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말했지. 아니의 억울함은 내가 직접 풀 거라고. 병원을 나오자마자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의 말대로 도시 전체가 나를 피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대도시의 유명 변호사를 찾으려 했다. 그 순간 눈앞에 익숙한 두 사람이 나타났다. 고서영과 토반반. 둘은 다정하게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그만 인정해. 용서각서에 사인만 하면 모두 편해져. 그 아이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러줄게.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이 일은 절대 끝나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할아버지 생각은 안 해? 노인분은 기계로 겨우 숨 붙여놓은 상태야.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고서연, 할아버지에게 손대기만 해봐. 그는 얼굴을 굳혔다. 나도 원하지 않아. 하지만 너도 알잖아. 난 반반이 부모님에게 약속을... 그만!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청금의 속마음 폭로 #4. 부방위.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찌찔.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오빠 슬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크크.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on.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이.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8년 부부로 살아오면서 네가 토반반에게 한 짓이 은혜 갚기인지 그 이상의 감정인지 이제는 너보다 내가 잘 알아. 숨을 들이켰다. 고서연, 우리 이혼하자.
이혼이한 두 글자를 뱉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한때 모두에게 부러움을 사던 부부였고 나도 행복할 줄 알았다. 3년 전 그의 의형제 고철이 죽기 전 부탁했던 말만 아니었다면 그때 토반반은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경계를 잃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고 달래고 심지어 속옷까지 사줬다. 모든 걸 똑똑히 봤다. 그러나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한마디. 그 애는 아직 어려. 그 말에 묻혀 아무 말도 못했다. 그 결과 토반반은 점점 더 뻔뻔해졌고 나를 대놓고 도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동생과 할아버지 때문에 이젠 더 참을 이유가 없다. 그는 내 말에 얼빠진 곁했고 나는 곧바로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다급히 날 팔을 잡았다. 이러지 말자. 좋아, 서로 한 발씩 물러나자. 할아버지는 내가 지켜, 너는 용서각서만 쓰면. 이혼이든 항소든 그 어떤 것도 너란 흥정하지 않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할아버지의 안전도 내 동생의 명예도 내가 지켜. 그의 분노 섞인 고함이 뒤에서 터졌다. 타나음, 감히 날 적으로 돌려? 병원을 나오며 온갖 실시간 검색어가 눈에 띄었다. 전부 여동생을 탓했다. 문란했다. 자업자득이다. 자발적이다 같은 말뿐이었다. 편집된 영상에서 가해자들의 얼굴은 모두 가려져 있었지만 여동생의 얼굴만 그대로였다. 반면 토반반과 그 일당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있었다. 나는 분노로 손이 떨렸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1년 전 고서연은 교통사고로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때 호환되는 혈액형은 여동생과 토반반밖에 없었다. 토반반은 피가 무섭다며 도망쳤다. 내 여동생은 주저없이 피를 주었다.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샵 4. 푸방이,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우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크크.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은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위. 우연? 개소리 킹 받네.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 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그런데도 그는 결국 은혜를 발로 찼다. 나는 손톱이 살에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었다. 병원에 도착해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할아버지는 손을 떨며 내게 무언가 말하려 애썼다. 나는 울먹이며 손을 잡았다. 잠시 후 간호사가 말했다. 환자분이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기자 할아버지는 겨우 속삭였다. 전화, 연락처. 말이 끝나자 다시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오만한 고서연의 목소리. 생각은 좀 해봤어? 나는 몸이 굳어 돌아보았다. 그는 덩치 큰 사람들을 데리고 병실로 들이닥쳤다.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소리치자 그는 날 잡아 끌어안았다. 겁내지 마, 할아버지를 더 좋은 병실로 옮기는 거야. 그들이 할아버지를 억지로 옮기려 하자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만해! 할아버지한테 손대지 마! 아무도 듣질 않았다. 밀치고 부딪히는 와중에 나는 바닥에 너머렀다. 고서영이 본능적으로 날 잡으려 했지만 토반반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오빠, 안 돼!
그녀는 도와주는 척 다가왔다가 내 배를 세게 커뒀다. 격렬한 통증이 갑자기 아랫배를 파고들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임신한 몸이라는 걸 떠올렸다. 전생에서는 그 사실을 고 서연에게 말도 못한 채 냉동창고에 갇혔는데 다시 살아났으면서도 한순간 그걸 잊고 있었다. 그 여자가 날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고 내가 아직 말도 꺼내기 전에 고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우리 형님이 사람을 붙여 돌보게 할 거야. 용서 각서에 서명하기 전엔 아버지 뵐 생각도 하지 마. 이를 악물고 나는 버텼다. 고서연! 아버지께 손이라도 대면 난 죽어서도 널 용서 안 해!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들어 내 앞머리를 쓸어 넘겼다. 말기 좀 들어, 응?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4. 푸방위.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호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부방위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CC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트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등골이 얼어붙는 공포가 파고들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야. 그때 네가 모두 앞에서 용서 서명을 하면 그 즉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나는 온 힘을 다해 소리질렀다. 하지만 그 순간 서환환이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먹였다. 서환환! 왜 그래? 누가 손댄 거야? 고서연은 바로 그녀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그의 눈빛은 걱정과 연민만 가득했다. 나를 밀쳐 쓰러뜨렸을 때 느꼈던 통증이 다시 치솟았고 아랫배가 축축해지더니 선홍색이 빠르게 번졌다. 격렬한 고통이 나를 덮쳤고 나는 패닉에 빠져 외쳤다. 고서연, 나 좀 살려줘. 아기. 내 다리 사이로 흘러내린 피를 본 고서연의 눈빛이 크게 찌푸러졌다. 넌 정말... 하지만 서환환이 급히 아예 팔을 끌어당겼다. 언니가 나이도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난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임신한 것도 모르나 봐요. 나는 그녀를 볼 겨를도 없이 배를 부여잡고 숨을 토해냈다. 아기, 제발 지금 아기. 넌 정말...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서환환이 머리를 감싸진 채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고서연은 겉 그녀에게만 온 신경을 쏟으며 달랬다. 또 얘 병이 도졌구나. 서환환은 일부러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말할 힘조차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며 나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괜한 소란 피우지 마. 출혈이면 네가 알아서 처리해. 완환이는 몸이 약해. 내가 곁에서 돌봐야 해. 고통이 다시 밀려오면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두 사람이 멀어져가는 뒷모습만 바라볼 수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 위였다. 간호사는 태아를 지키지 못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눈을 감고 어제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휴대폰을 켰다. 연락처 맨 아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 입원 전날 아버지는 내 휴대폰을 가져가 번호 하나를 저장해주며 말했다. 앞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해라. 이 아이가 널 다 지켜줄 거다.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샵 자. 푸방위.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호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키크.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위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터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가슴이 이미 마비된 것처럼 무감각했지만 나는 침착하게 그 번호를 눌렀다. 오래 걸린 뒤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아음. 그러나 돌아온 건 무뚝뚝한 목소리였다. 주인님은 바쁘시다. 함부로 귀찮게 하지 마라.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차가운 절망이 심장에 파고들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나를 침대에서 억지로 끌어올렸다. 간호사가 소리를 질렀다. 뭐 하는 짓입니까? 환자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데려가라. 오늘 기자회견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총재님의 명령이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나를 질질 끌고 나갔다. 서둘러! 총재님은 어떻게든 데려오라 하셨다. 그때 바깥에서 낮고 낯선데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누가 감히 그녀에게 손을 대는 거지? 고개를 들자 길고 깊은 눈매를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단숨에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나를 부드럽게 품에 끌어안았다.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현실감이 흐려져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한참 뒤 상황을 정리한 그는 낮게 말했다. 공주님,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제야 나는 그가 아버지가 말한 전화번호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몸부터 회복하는 게 먼저니까. 그는 조심스레 작은 유골함을 내밀었다. 내 전신이 얼어붙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이미 늦었어요. 나는 울부짖었다.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나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푸방위.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호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가 등장? 푸방위?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앞으로는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침대에 누워있자 그는 내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생전에 할아버지가 몰래 걷어 키운 양자. 가계로 따지면 나는 그를 작은아버지라고 불러야 했다. 그는 말했다. 이제부터 넌 울지 마라. 내가 널 지킬 테니까. 그는 곧장 경호팀을 붙이고 내가 맡길 수 있는 모든 일을 가져간 뒤 모든 처리를 끝내면 나를 데리고 녹성에서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눈가를 닦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작은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내 이름은 단투랑이다. 공주님, 혹시 들어본 적 있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국내외 하늘 위아래를 쥐락펴락하던 냉혹한 그 남자. 나는 뉴스로만 보던 존재가 할아버지의 양자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이었다. 그 시각 고서연의 기자회견은 원인 모를 사고로 중단됐다. 그의 비서가 불안한 듯 속삭였다. 총재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게다가 그녀의 언니가 예전에 총재님의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고서연은 한참 침묵하다 잠든 서완완을 바라보곤 고개를 저었다. 지나친 겁 낫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 완완도 없고 아음 성격도 그렇고 내가 아니면 누가 단가를 감당하겠나. 그러면서도 그는 서완완을 다정하게 품에 안아 올렸다. 서완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아버지, 제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샤폭. 부방위?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오 오빠가 실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위?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완완, 내가 말하지 않았나? 나는 유부남이다. 게다가 너는 나를 작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처지야. 선을 넘지 마. 완완의 얼굴은 서럽게 일그러졌다. 작은 아버지가 너무 차가워요. 그는 결국 그녀에게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아프진 않나? 서완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에겐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오직 작은 아버지만 남았다고요. 그녀는 문을 열고 뛰어내릴 듯한 신용을 렸고 고서연은 급히 잡아챘다. 완완, 그 수법은 너무 많이 써서 이제 통하지도 않아. 그는 짜증난 숨을 내쉬며 말했다. 단 완홍 문제만 처리하면 너도 해외로 보내줄게. 그 전에 마지막 소원 하나는 들어줄게. 완완의 눈이 번쩍였다. 정말 무엇이든 들어주는 건가요? 그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막지 않았다. 응, 하지만 끝나면 조용히 떠나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의 표정은 무너졌다. 하지만 이내 흐느끼다가 결국 속내를 털어보았다. 작은 아버지는 정말 너무 착해요. 그래서 제가 더 놓기 힘든 거예요. 저도 알아요. 작은 아버지 마음에는 단 아음뿐이라는 걸. 그래서요, 저의 마지막 소원은 단 아음에게 하듯 저에게도 해주세요. 단 3개월만요. 그 뒤엔 깨끗이 사라질게요. 고서연은 끝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신혼집으로 돌아왔다. 3개월간 완완 곁을 지킬 각오였다. 하지만 문을 열자 집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찍힌 도장과 임신 확인서, 이혼 합의서만 남아 있었다. 그는 즉시 전화기를 붙잡았다.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넘버 4. 푸방위.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호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크크.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위.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트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전부 찾아. 단 아음을 반드시 찾아내. 고서연이 미친 듯이 날 찾던 그때 나는 이미
단투랑이 준비한 요양용 저택으로 옮겨져 있었다. 최고의 의료진이부터 내 상처를 빠르게 치료했다. 단투랑은 아버지와 언니에게 풍수 명당을 골라 장례를 치러주고 해외 자산을 나에게 돌려 전문가들에게 운용을 맡겼다. 그 결과 무너져가던 단시그룹도 기적처럼 회생했다. 보고서를 들고 온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작은 공주, 이제 슬슬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고사연과 서하나는 이미 내 과거였다. 다시는 그들에게 마음을 소모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3일 뒤 단투랑은 나를 한 폐창고로 데리고 갔다. 사방을 그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정중앙엔 4명이 무릎 꿇린 채 묶여 있었다. 고서연, 서완환, 그리고 그들의 공범 2. 부잣집 도련님 2는 여전히 건방짐을 잃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해상그룹 회장이야. 얼마든지 돈 줄게. 고서연은 침착한 척 입을 열었다. 오해가 있다면 말만 해. 정정당당하게 해결하지. 서완아는 몸을 떨며 말했다. 무서워. 서연 오빠. 단투랑이 손뼉을 쳤고 눈가리개가 벗겨졌다. 그는 뒤돌아 나를 보며 말했다. 공주님, 당신이 원하면 어떻게든 해줄게요. 나는 그들을 보며 복수의 쾌감은커녕 오직 혐오와 피로함만 느꼈다. 고서연은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어제 썼던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푸방이.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우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크크크.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이?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집에서 떠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그만하자. 여기 사람들 풀어줘. 집에 가자. 다시 결혼식도 올릴 수 있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흥, 제발 이러지 마. 돈 때문에 이런 짓 하는 거면 내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끝내 애완조로 말했다. 아흥, 너무 화난 건 알아. 하지만 네 언니가 날 살려준 건 사실이잖아. 그 은혜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 그 순간 내 표정은 얼음처럼 굳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넌 내 언니를 더럽혔지. 그 은혜 때문에 넌 내 아이를 죽였어.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를 굶어 죽게 만들었지. 대체 무슨 은혜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데? 고서연은 당황해 눈을 크게 떴다. 아흥,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버님은 요양원에서 잘 계시잖아. 그때 서완환이 입술을 달달 떨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에게 눈을 돌렸다. 은혜라고 했지? 그 은혜가 뭔지 네 입으로 말해봐. 그들은 벌벌 떨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그들이 입을 열지 않자 단투느랑이 손을 들었다. 항상 가져와라. 말 안 하면 입에 들이부어라. 서하나는 기절할 듯 비명을 질렀다. 결국 그녀는 오열함에 소리쳤다. 잘못했어요. 다 말할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샵4. 푸방위?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우 오빠 실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위,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는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트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저는 그냥 타마니안이 눈에 거슬려서 괴롭혔을 뿐이에요. 그리고 양로원에 계시던 그 노인도 저는 훗날 그 노인이 깨어나면 오빠의 탄시 가문 상속권에 영향을 줄까봐 몰래 병원 간호사를 매수했어요. 오빠가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그 간호사가 일부러 산소관을 뽑게 했어요. 노인은 버티지 못하고 금세 그 후 감시 카메라 영상도 전부 제가 시켜서 조작한 거예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그제서야 이 뒤늦은 후회가 터져나오자 비로소 고서연의 눈에 진짜 증오가 서렸다. 그는 내 쪽으로 기어오며 울맨척에 변명했다. 끊임없이 자신이 속았다고, 끊임없이 자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떠들어댔다.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맞게 하고 담담하게 말했다.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돼.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야. 당신이 원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당신을 속이지 못했겠지. 당신은 도안환을 믿는 걸 선택한 거야. 그 모든 이유는 결국 당신 스스로 만든 핑계일 뿐이야. 당신은 도안환을 위해 죄를 덮어주고도 은혜를 갚는다고 착각했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평생 당신에게만 매달리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야. 당신에게만 의지하고 새장에 갇힌 작은 새처럼 날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겠지. 이젠 끝이야. 당신과 나는 돌이킬 수 없어. 나는 그들을 살려보낼 거야. 하지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다. 말을 끝낸 뒤 나는 탄주랑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삼촌, 이들을 보내줘요. 하지만 평범하게 살게 두진 말아줘요. 탄주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내 프린세스. 난 이미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정해두었어. 그리고 그는 정말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 후 고서연과 포마건이 귀국하자마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고서연은 공인기업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법을 잃으며 죄민자를 도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뇌물, 증거인멸, 압박 착취, 시장 독점, 수많은 죄목이 줄줄이 밝혀졌다. 판결은 무겁고 명확했다. 여러 죄목이 합쳐져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록성의 천지교자라 불리던 재벌 후계자는 그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짜시보. 부방위,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우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위,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남은 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그가 한때 집어넣었던 죄수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다. 그에게는 이보다 더 잔혹한 형벌은 없을 것이다. 고서연이 잡힌 뒤 내 동생 사건도 재심이 이루어졌다. 토안환의 사주를 받은 두 남자는 강간치사 및 고의적 살인의 서형이 선고되었다. 토안환 또한 증거 조작 및 범인 도피 등 여러 제목으로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사과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나는 꽃을 받을 뿐 용서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상처가 너무 깊었고 나는 단지 모든 연결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명예는 하루 만에 뒤집혔고 예전의 비난은 모두 연민과 칭찬으로 바뀌었다. 폭락했던 주가도 하룻밤새 폭등했다. 그리고 나는 동생과 할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이 끝난 그 순간부터 나는 모든 가문 업무를 이어받았다. 탄주랑은 약속을 지켰다. 재정부터 네트워크까지 나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했다.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해시태그 4. 푸방이?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호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이?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찹에서 터뜨릴게. 구독 부탁, 알림 필수!